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제 나이가 이제 73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꽤 됐지요. 요즘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하죠.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말씀하셨죠. 자랑은 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 저도 그 말씀 새겨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꼭 해야 하는 자랑이란 게 있더군요. 아니, 어쩌면 해야만 하는 자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해야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딱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도 된다.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자랑이길래 이 늙은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자랑에 대해서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요. 제가 첫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힘들게 버텨온 나 자신입니다. 특히 1997년 IMF 시절이 떠오르네요. 그때 제 나이 45이었습니다. 15년을 다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죠. 퇴직금은커녕 몇 달치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었죠.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교시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빠가 꼭 이겨내게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온 거죠. 부동산에 가보니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한마디 던졌죠. 전세금이라도 지키려면 집을 사야 합니다. 그때 전세금이 3,500만 원이었는데 집값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을 어떻게든 구해야 했죠. 친척들 돌아가며 빌리고 적금 해약하고 보험까지 해약했습니다. 밤새 이불 뒤척이며 고민했죠. 이렇게 무리하다가 더 큰 빚더미에 앉는 건 아닐까.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결국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사금융의 유혹도 있었지만 버텼습니다. 대신 지인들에게 사정해서 사채를 좀 더 빌렸죠.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가슴이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집을 샀습니다. 매일 새벽 일도 나가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을 시작했고요. 큰 아이는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했지만 만류했습니다. 네, 할 일은 공부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겨우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매달 이자 갚기도 버거웠죠.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으며 버텼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라면이라도 다 같이 먹으며 웃었죠. 그게 힘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동도 없더니 어느 순간부터 가파르게 올랐죠. 3년 만에 집값이 2배가 됐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하지 않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그 시절을 버텨낸 우리 가족의 의지입니다.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믿음과 인내가 더 값진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티세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꼭 빛이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랬죠. 월급이 밀려도 묵묵히 일하고 자식 학비 대느라 한숨 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버텨낸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여러분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자신을요.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나중에 보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되어 있더군요. 여러분의 그 버티는 시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겁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버티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건 투자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선 경험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와 실패야말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IMF 이후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집을 산 뒤였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도 생겼을 때였죠. 주변에서 다들 지금이 기회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나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큰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들였죠. 운이 좋았던 걸까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월급보다 더 큰 수익을 본 날도 있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처음에 신중함은 어디로 갔는지 수익률이 더 높은 종목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카페에서 누군가 올린 글만 보고 덜컥 사기도 했죠. 회사 업무 시간에도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벤처기업 주식에 큰 돈을 넣었습니다. 성장성이 어떻고 기술력이 어떻다는 말에 현혹된 거죠. 하지만 그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횡령 사건이 터졌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제가 산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 됐죠. 그때의 절망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죠. 아내한테는 차마 말도 못했습니다. 퇴직하면 쓰려고 모아둔 돈의 절반이 날아간 거였으니까요. 그때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무슨 투자를 해. 은행에 넣어둘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퇴근하고 나면 도서관에 가서 투자 서적을 읽었습니다. 주말이면 투자 강의도 찾아다녔죠. 재무제표 보는 법부터 산업 분석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에 큰 감명을 받았죠. 그렇게 2년을 공부하고 나서야 다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고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한 후에 투자했죠. 수익에 조급해하지 않고 길게 보며 기다렸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은 결국 회사에 대한 투자라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60대가 되어서야 진정한 의미의 투자 성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큰 수익을 냈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실패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건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자산이 됩니다. 젊은 시절의 저처럼 지금도 많은 분들이 투자의 유혹 앞에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비 없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도 투자하면서 겪으신 실패와 극복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 큰 지혜가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자랑은 바로 나눔의 행복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걸 자랑이라고 해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나눔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넥타이를 매려다가 문득 더 이상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곤 했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봉사를. 그런데 발걸음이 자꾸 거기로 향하더군요.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보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계시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동화책 이야기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실버 독서 도우미를 자원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죠. 목소리도 떨리고 책 페이지 넘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더군요. 오히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주세요 라며 해맑게 웃어주었습니다. 점점 욕심이 생겼습니다. 동화책을 더 재미있게 읽어주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유튜브로 구연 동화도 찾아보며 연습했죠. 아내는 당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사시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복지관에 남아있더군요. 알고 보니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시는 바람에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 아이의 구겨진 교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돈 중 일부로 장학금을 만들어 보자고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처럼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복지관의 장학금 제도를 제안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매달 3명의 학생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이웃들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께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아내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반찬 나눔이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뤄지는 행사가 됐습니다. 처음엔 저희 부부가 재료비를 대고 반찬을 만들어 드렸는데 소문이 나면서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재료를 가져오고 또 누군가는 조리를 돕고 이제는 매주 15곳 가정에 반찬을 전달하고 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추석 즈음의 일입니다. 반찬을 전해드리러 갔던 할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명절이라 더 외로울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돈이 많아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오히려 제가 더 부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나눔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웃의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도 나눔이고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도 나눔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신 작은 나눔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3가지 자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들려드린 3가지 자랑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야 하지만 때로는 꼭 해야 하는 자랑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 진심을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IMF 시절 힘들게 버텨온 이야기, 투자에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그리고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얻은 이야기까지. 이런 자랑들은 결코 남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때를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그 시절을 버텨낸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힘들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그 발자국들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훈장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순간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도 된다고요.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들려드린 투자 실패 이야기. 사실 처음엔 말씀드리기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런 실패야말로 더 당당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나요? 자녀들에게도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실패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실패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 더 단단해진 그 경험을요. 여러분의 실패 경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누군가에겐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나눔 이야기.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눔이란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엔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망설여지죠.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제가 경험한 나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70세가 되기 전에 꼭 이 세 가지를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만의 자랑거리도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게 버티고 계신다면 먼 훗날 그 시간도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나누면서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자랑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작했던 이야기가 어느덧 마지막에 다다랐네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IMF 시절의 힘겨움도, 투자 실패의 아픔도, 나눔의 기쁨도 모두 우리네 인생에서 마주하는 순간들이니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해야 할 자랑. 이제 그 의미가 조금은 와닿으시나요? 힘들게 버틴 당신의 시간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용기, 그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 이것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히 자랑해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복지관에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을 때 한 아이가 제게 물었죠.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매일 오세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기 때문이란다. 그 아이가 환하게 웃더군요. 그럼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실패를 겪고 좌절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먼 훗날에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더군요. 힘들었던 시간도, 실패했던 순간도 모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자랑스럽다고요.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가요. 힘들어도 버티고 실패해도 일어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따뜻한 공감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